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쾌도남마 저희가 200회 준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만족스럽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힘듭니다. 특별히 지금 토크 콘서트입니다. 화려한 가수도 없고요. 이렇다 할 대선 후보도 못 나오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시원한 바람 아래 우리끼리 오붓한 자리 만들겠습니다.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 오시고요. 그리고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 오십니다. 그리고 두 분 더 오십니다. 비밀입니다. 여러분을 광화문 청계천으로 초대하겠습니다. 24일 다음 주 월요일. 얼마 안 남았죠. 저녁 8시 광화문역 5번 출구입니다. 청계천에 있는 청계광장 특설 무대 오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심은 천심이다. 유권자 발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권자 우리 오신 분들 하고 싶은 말씀 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분이 등장하는 순간부터 저희 쾌도남마 사무실에 지난번도 그렇고 전화벨이요 줄기차게 울려대기 시작합니다. 114에서도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엄청난 펜을 몰고 다니시는 윤창중 칼럼세상 대표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오늘도 기가 막힌 이야기 퍼부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뻑꾸기의 야심입니다. 뻑꾸기의 야심. 그죠? 근데 지난주 금요일, 화요일 날 출연하셔서 네. 저기 문재인 후보 결정된 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사법고시 유신헌법 어떻게 유신헌법을 외울 수 있느냐 이런 얘기하면서 그 시기를 유신 기간에 합격했다 그랬는데 확인해 보니까 80년도 바로 유신 바로 다음 해더라고요. 제가 이제 언론인으로서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한테 비판을 받거나 심지어 또 욕을 먹거나 하는 것은 그 언론인으로서의 업보죠. 네. 그러나 제가 부정확한 사실이라고 제가 부정확하게 얘기했다고 억지를 쓰는 것은 솔직히 서운합니다. 예.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문재인 후보에게 묻는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가 유신체제에 대해서 그토록 몸서리치게 증오했고 지금 너 증오한다면 유신헌법을 달달 외워서 판검사가 되려 했던 것은 이율배반이고 자기 모순 아니겠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제가 문재인 후보가 몇 년의 사법시험을 보고 이런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제가 무슨 민간인 사찰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제가 문재인 후보를 민간인 사찰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쓴 이 문재인의 운명에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문재인 후보가 경희대 법대를 들어간 게 1972년입니다. 네. 이른바 72학번인데 이 양반이 들어가가지고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대학 재학 중 3학년 겨울방학 때 사법고시 1차 시험에 한 번 합격한 경험이 있었다. 네. 네? 네. 1974년 대학 3학년이면은 네. 유신헌법이 10월 유신 1972년 10월 달입니다. 네. 유신헌법 외운 거예요. 분명하게. 자, 그러다가 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시험 본 것은 이제 무효가 됐죠. 네. 그래서 다시 1차 시험에 합격한 게 1979년 초 사법시험에 1979년 초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러면 1979년 초 사법시험이라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신 게 1979년 10월 26일 아닙니까? 네? 유신헌법 공부한 거예요. 네, 제가 자, 잘못했습니다. 자, 그러다. 네. 자, 아니, 박영태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네네. 윤창중 칼럼세상 거기 덧글이
뭐 무지하게 왔습니다. 아, 이 관련해서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그 79년 초에 1차 시험에 합격했다가 80년 4월에 2차 시험에 합격합니다. 네. 자, 80년 4월이면요. 그때 아직도 유신헌법이 유효할 때입니다. 그래서 80년에 문재인 후보가 변호사, 이제 사법고시, 이제 추종 패스가 된 건데, 제가 이렇게 자꾸 말을 더듬습니까? 분명한 사실을 갖고 저한테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네네. 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제 2차 시험에 합격했는데, 아주 문재인 후보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왜 2차 시험에 합격했느냐? 네? 나는 헌법 과목에서 거의 최고 득점을 했다. 헌법 과목이 뭡니까? 네? 유신헌. 유신헌법 아닙니까? 유신헌법. 네? 제가 사실은 말이 그렇게 스피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정말 한마디 한마디를 실수하면은 어떤 비판을 받게 되는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굉장히 지금 한 30분 나와서 할 때, 토크쇼를 할 때, 솔직한 얘기가 한 100시간은 준비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을 알겠습니다. 좀 믿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안철수 원장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그러니까 선언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이후에 오늘 처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총론적인 얘기부터 할까요? 저는 안철수 딱 소감. 교수가 대선 출마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보면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인재가 없느냐? 저 정도 수준으로 어떻게 대통령이 되겠다느냐? 하는 말을 말이죠. 제 입에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첫날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에 이승만 대통령부터 잠깐만요. 대통령들 다 네. 참배하고 그런 모습은 그래도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으세요? 참배하면 좋습니다. 네. 좋은데 안철수 교수가 그날 기자회견에서 보인 그 장면은 이른바 학생들 앞에서 나름대로 했다는 정치, 그 정치의 수준, 어떻게 보면 학생회 수준, 그 수준을 넘지 못하고, 사실 제가 정치부 기자 30년 뭐 이렇게 하면서 네. 대한민국에서 레로라는 정치인 연설은 거의 다 들었는데, 네.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안철수 교수의 이번 기자회견은 정말 최악입니다. 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제가 볼 때는 실망스럽습니다. 좀 보통 사람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좀 순수하고요. 그것을 착해 보이고 좀 그런 어떤 느낌. 그것을 연출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하는데, 그 소통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연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정치인은 위대한 연설가랍니다. 위대한 정치인은 위대한 연설가라는 말이 있어요. 연설을 통해서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으면 그건 위대한 정치인, 위대한 지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문재인 네. 후보나 박근혜 후보는 어떻게 연설 어떻습니까? 참 그래서 네. 저는 통탄하는 겁니다. 제가 연설만 갖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컨텐츠. 네? 안철수 후보가 그날 내놓은 컨텐츠가 뭡니까? 정책이 있습니까? 네? 시대의 과제를 이제 감당해야 한다? 그런 말은 누군들 못하겠어요. 네? 시대의 과제를 감당하려 한다? 정치가 바뀌어야 국민의 삶이 바뀐다? 이런 말을 누가 못하겠어요. 왜 안철수인가를 분명한 컨텐츠로 담아서 국민들 앞에 제시하면서 나는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고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정책을 내놓고. 정책을 내놓고 나는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 안철수의 공약은 이거다. 왜 안철수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당당하게 국민과 승부를 벌여야죠. 국민한테. 제가 말이죠. 연설을 말씀드리는 게 이게 많은 지금 국민들이 좀 평가절하를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을 처음 제가 기자로서 뵙게 된 게 1985년 2월 8일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그렇죠. 시절. 1985년 2.12 총선을 나흘 앞두고 소위 말하는 민주화 추진협의회 공동의장이 김영삼 김대중 총재였습니까? 네. 그때 2.1 총선 나흘 앞두고 김포공항으로 미국 망명 생활을 마치고서 귀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안기부 요원으로 보이는 일단의 장정들이 공항에 내리자마자 바로 엘리베이터에 그냥 던지다시피 밀어넣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내 외신 기자들과의 접촉을 봉쇄하기 위해서. 제가 그때 현장에서 그걸 지켜본 거예요. 네? 아주 창백하고 공포스러운 속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갔는데 그 다음 주에 타임지의 커버 스토리로 그 장면을 묘사한 게 뭐냐면 스토밍 리턴입니다. 아, 거침없는. 폭풍처럼 거친 귀국이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정말 서방 기자들, 미국 기자들의 표현은 너무너무 절묘하구나. 그때 제 나이가 뭐냐면 29살에 3년차 이른바 햇병아리 정치부 기자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네. 며칠이 돼서 이제 동교동에서 나올 수 했어요. 근데 저기 종로구 낙원동 그 낙원상가 네. 거기에 당시에 김조한 씨라고 정말 DJ 측근이 민주헌정연구회라는 그 일종의 요즘 말하면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리에 기자회견을 했죠. 기자회견에 나와서 이제 연설을 하는데 네. 야 정말 김대중 대통령 네 정말 끊임없는 제스처 폭포수성 쏟아낸 그 언변 저는 정말 말의 힘이 바로 이런 거구나. 저는 전율을 했어요. 네. 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네. 인권이 아지랑이처럼 피어나고, 마치 실을 읊듯이 김대중 씨가 이걸 하는 정치인 김대중의 그 탈변이 유감없이 발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책했습니다. 근데 연설만 잘하면 선동적이라는 느낌도 있고요. 네. 그 말만 잘하면 또 행동도 뒤따라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이제,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또 것도 이제 쉽지 박영카께서 또 이제, 않고. 네, 이제 태클 들어갑니다. 네. 또 이제 바람을 타야서 빼는데,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열변을 토하다가 저는 중단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위대한 정치인이라고 했던 사람은 예컨대 윈스턴 처칠이다, 드골이다, 네? 링컨이다. 로널드 레이건이다 하는 분들은 전부 다 명연설가입니다. 케네디. 케네디. 네? 그 주옥 같은 연설들을 다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철수 교수뿐만 아니라 이른바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연설을 들어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통탄합니다. 네? 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에 이렇게 인재가 없느냐. 나라에 가뭄이 들어서 백성이 굶어 죽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나라의 인재 기근, 인재의 가뭄이 드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다. 일본이 그래서 고생 많이 했죠. 바로 그거죠. 일본이 지금 저렇게 노인네처럼 어정어정 되는 것은 20여 년 동안 일본에 이렇다 할 정치 지도자가 나오지 않고 오로지 포퓰리즘이나 네? 국민들의 말초식잉을 자극하는 정치인들만 나왔다가 한 6개월, 1년 하고 물러났던 거예요. 자기 철학이 분명한 대통령이 분명한 소신을 가지고 그렇죠. 국민에게 자기 정책을 분명히 밝히고 그걸로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정말 안철수 교수나 다른 분들을 지지하는 분들한테, 국민들한테 제가 돌팔배를 맞을지언정 저는 분명히 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하세요 또. 네.
뻗고, 네, 그게 뭐냐면 네. 안철수 후보에 대체 뭘 갖고 저렇게 열거하는가? 뭔가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저는 않습니까? 아무리 이해를 하려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착해 보이고요. 그렇지? 아니 착해 보이는 것 갖고 그렇게 열광해야 됩니까?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정치인을 뽑는 것은 연예인을 뽑는 게 아니고 정치인은 종교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국가 지도자는. 기성 정치가 너무 썩어 있기 때문에요. 그럼 좋다 거기에 대한 이거예요. 반발로 좋다 이거예요. 네, 안철수 자, 원장이 기성 쓰고 있는 거 정치인이 아니겠습니까? 썩은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자, 기성 정치인이 부패하고 무능한 것은 인정하겠으나 그러면 안철수 교수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정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열광하느냐 하는 문제를 저는 떠올리는 거예요. 힐링 캠프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또 황금 뭐 그거 거기도 나오고 뭐 무릎팍도사와 네, 힐링 무릎팍 캠프 도시. 나온 거고 네. 안철수라는 책을 내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감동을 줬지 않습니까? 힐링 캠프, 무릎팍도사, 책 이런 걸 다 보면 국민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한자 하나 없고 지금 뭐 안철수 캠프에서 나오셨어요. 아 그럼 죄송합니다. 일반 국민들 제가 농담이 안철수 좀- 원장을 네. 지지하는 국민들이 힐링 캠프를 통해서 순수함과 이런 걸 받고요. 그 무릎팍도사를 통해서 또 정말 올바른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열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데 힐링 캠프나 무릎팍 도사를 보고 뽑아야 됩니까? 뭐꼭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아니 꼭 뭐 그걸 통해서 뽑는 건 아니 꼭 아니지만 뭘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네. 우리가 안철수 교수의 육성과 비주얼과 오디오를 대한민국 국민이 처음 현장 중계로 본 것이 엊그제 뿐이지 않습니까? 네. 그전에는 전부 다 무릎팍 도사나 힐링 캠프라는 녹화 방송을 통해서 본 거 아니에요. 그 녹화 방송에서 안철수가 과연 안철수의 그 정체냐? 실체냐? 다 그거 녹화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메이크업 한 거 아니에요. 마사지 한 거 아니에요. 쾌도난 말은 생방송입니다. 쾌도란 말은 생방송 아닙니까? 메이크업을 안 하죠. 솔직히 쾌도는 생방송도 TV 카메라로 의해서 조작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네? 생방송은 TV 카메라로 조작이라는 근데 박종진 저보다 앵커는 방송을 더 하시는 박종진 앵커는 항상 좋은 샷만 찍고 네? 그렇죠. 그런 건 있죠. 찍죠. 저는 네. 눈 깜빡거리고 네. 네? 네. 뭐 엉뚱한 데 쳐다보는 거 찍고 이런 건 다 그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거 알아채고 있죠. 야, 네. 거기까지. 네,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이쪽 모습이 좀 안 이뻐서 네. 이쪽으로만 이렇게 일부러 거기까지. 야, 대단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자, 단일화에 대해서요. 네. 제가 그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낀 게 단일화를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을 좀 봤습니다. 절대 안철수 후보는 경선을 통해서 후보 단일화를 할 사람이 아니다. 네? 그 뻐꾸기론을 얘기했죠. 뻐꾸기 둥지론. 제가 뻐꾸기 전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뻐꾸기는 뭐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자신의 노력으로 둥지를 만들지 않고 자기보다 힘이 약한 새가 만들어 놓은 둥지에 알을 깔 때에 자기 알을 집어넣어서 그 알을 부화시키는. 그래서 나중에 그 둥지까지 밀어서 없애버리는. 안철수 원장이 문재인 후보보다 더 힘이 셉니까? 지금 지지도가 앞서가니까. 여기서 이 힘이라는 건 지지도. 제가 이미 4, 5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제가 아무리 봐도 안철수 교수의 전략 전술은 뻐꾸기 전술이다 말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으나 그 분석이 날이 갈수록 적중하고 있다. 네? 자, 안철수 교수가 뭐라고 했습니까? 후보 단일화 문제는 국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 네? 아니, 그런 장면에서 국민들 앞에서 처음 나와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해야지. 안철수의 생각을 얘기해야지. 국민 동의를 받는다? 이게 툭하면 이게 달고 다른 이 정치인들이 툭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국민들이 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비슷한 거 아닌가 말이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얘기 들으면 답답하고 화가 나죠. 정말 질려요, 질려. 질려요. 네네. 제발 국민의 생각이 어쩌저쩌고 얘기 나오면요. 저는 사실 질립니다. 그런 소리 아주 질리고 30년을 들었어요. 염증을 느낀다. 네. 국민의 생각을 말할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일화하는 게 옳다 그러다 본인 생각하고 하겠다. 그리고 언제까지 하겠다. 제가 반드시 볼 때는- 하겠다. 네. 제가 볼 아니면 때는 안 할 수도 있다. 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죠. 국민의 동의를 받고 정치권의 개혁이 제대로 됐고 그 제대로 된 개혁이 국민의 동의를 받았을 때 내가 단일화를 한번 생각하겠다. 이런 얘기로 제가 봤는데 네. 지금 이게 몇 개월 만에 이게 정치권 개혁이 제대로 되고 또 어떤 관점에서 국민의 동의가 100% 맞다고 봐야 되는지 그것도 참 추상적이네요. 네. 그렇죠. 앞으로 이제 대선이 2달 반 남았는데 2달 반에 민주당이 정치 개혁을 하라는 건데 도대체 무엇을 갖고 정치 개혁을 하라는 것이고, 네? 정치 개혁하다 보면 시간 다 지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안철수 후보든 문재인 후보든 후보 단일화를 11월 달까지 안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 끝까지 안 한다. 단언한 건데 11월 말쯤 할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지금 박근혜 후보는 이 단일화 게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이냐 안철수냐가 지금 시중의 관심이에요. 소위 말해 이 두 분의 단일화 게임이 장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장사가 되고 있는데 이 좌판을 뭐하러 빨리 걷어치우고 휴업에 들어가겠습니까? 네? 자, 10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당시 후보가 단일화할 때가 12월 18일 선거인데 11월 24일 날 여론조사에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네.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 재산 헌납하겠다. 여기에 또 감동하는 국민들도 꽤 있던데. 다른 그 얘기도 말이죠. 대통령에 당선되면은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 전 재산은 아니고 이제 안랩에 남아있는 이제 재산. 남아있는 주식 재산. 지금 안철수 후보의 재산이 2,560억 정도 된다는 거죠. 뺄 건 빼고. 2천억이 넘습니다. 2,560억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시네요. 엄청난 부자죠. 와. 자, 솔직히 말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착안해야 됩니다. 안철수 후보가 왜 대권이란 정치 권력을 지금 넘보고 있냐. 이게 지금 돌연변이처럼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통틀어 볼 때 이건 결코 안철수의 대권 도전은 처음이 아닙니다. 기억하시죠? 정기영 현대그룹 회장이 1992년에 대선 선언하죠. 대권 도전했죠. 네. 자, 이게 돈을 벌 만큼 버는 거예요. 네? 옛날엔 정치 권력이 기업인들을 불러다가 수중해서 마음대로 컨트롤했지만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수천억의 재벌이 재산가가 되니까 정치 권력을 넘보게 되는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1992년에도 소위 말하는 세계의 경영을 주장했던 김우중 대여그룹 회장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권 도전을 모색했던 겁니다. 1992년에. 잘 기억해 보세요. 네. 네. 그래서 결국 현대그룹은 정지용 회장의 대권 도전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대우그룹은 김대중 정권에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해체의 길을 걸었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게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5년 전에 소위 말하는 기업의 영웅이라는 문국현 씨가 네? 유한 킴벌리 유한 김벌리의 문국현 회장이 또 창조 한국당을 만들어서 대권 도전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이번에 안철수 교수가 재산이 2,560억이라는 걸 놓고 볼 때 이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기업인 안철수 교수는 거기다가 또 뭘 또 플러스했냐면 이른바 서울대학 교수라는 아주 그럴듯한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명함을 플러스한 거예요. 자,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그 기업의 영웅들이 나올 때 기업의 영웅은 정치인들보다는 더 깨끗할 것이다. 정치인들보다는 나라를 더 잘 운영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거죠. 그래서 매번 정주영 회장, 김무정 회장, 문국현 회장, 심지어 이번에 안철수 후보의 얘기까지 국민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기업인 출신의. 기업인 출신의 영웅. 그래서 또 그 사이에 또 누가 계셨냐면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십니다. 네. 그 말 하려다 이제 말았습니다. 이른바 셀러리맨의 영웅. 네. 네? 네. 기업인의 영웅이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린 것은 안철수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해 볼 때, 굳이 비교해 볼 때 네. 기업의 규모도 비교도 안 되고 서울시장이라는 경력이라는 것도 없고 여러 면에서 기업인을 놓고만 볼 때도 저는 안철수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과 비교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돌팔매 만질 것 같은 이야기를 여기 썼습니다. 국민이 정치를 망치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1958년도면 대한민국 건국에서 10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60달러였을 때 우리 50대, 60대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함석헌 선생께서 CRS 소리 함석헌 선생께서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에 분노하지 않는 국민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백성이어야 산다. 자, 우리가 지금 2만 달러를 지금 이 상황에서 선진국 문턱 앞에 서 있느니 안 있느니 운운하는 이 상황에서 도대체 전혀 검증이 되지 않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열광한다? 거꾸로 말하면 정치인이 정치를 망치는 것도 있지만 국민의 책임도 맡기로 합니다. 이렇게 네. 막 돌팔매 맞을 것 같아 또 이제 시청자 게시판이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신변의 위협은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언론인이 욕을 먹는 것은 그건 업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언론인이 욕을 먹는 것은 업보다. 네. 끝났습니까? 계속되는 또 언론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업보다.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을 가르쳐서 이른바 요즘 가장 뜨는 논객이라 합니다. 거침없는 직설화법. 네, 윤창중 칼럼서생 대표. 쌍벽을 이룹니다. 아니, 독설이요,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시원하기도 하고 또 기분 나쁘게도 들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최근 큰 인기를 몰고 다니시는 윤창중 칼럼니스트 신문사 논설실장 출신인데 이분도 현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실장이십니다. 그 내공이요 대단합니다. 오늘 캐도남마에 처음으로 모셨습니다. 네, 이분도 화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규재 한국경제 논설실장 직접 만나보시겠습니다. 58초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